오늘따라 문정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오랜 친구 2명을 떠나보내고 나니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죠. 그 사이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남은 가족이라곤 딸 가족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놀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8살 외손자 문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자 정철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죠. 지훈이는 정철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랑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정말요? 와, 그럼 햄버거 먹으러 가요. 지훈이의 대답에 정철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햄버거라니. 그는 평생 고급 한정식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해왔습니다. 비서가 모든 식사 약속을 잡아주고 운전기사가 데려다주고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만 식사를 했죠. 패스트푸드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철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손자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데려다 줄게. 정철은 오랜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알려준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하는 길, 그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았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정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정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정철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내부가 그의 눈에 낯설게 다가왔죠. 지금까지 가본 식당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황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평소 익숙한 서빙 직원도 테이블로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앞쪽에 커다란 화면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화면을 만지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키오스크 앞으로 뛰어가며 설명해 주었지만 정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외계 문명의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아온 그에게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해 보였어요. 이게 뭔가? 정철은 화면을 겁없이 만져보았지만 원하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잘못 터치했는지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할아버지, 여기 이건 뭐예요? 지훈이가 궁금해하며 다른 메뉴를 가리키자 정철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환경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셀프 서비스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가 한 번 더 해볼게. 정철은 다시 한번 도전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위에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터치할 때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죠. 게다가 뒤에서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는 치즈 스틱도 먹고 싶어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게 어딜 눌러야. 정철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고 복잡한 사업을 운영해온 그였지만 이 작은 기계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손자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때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현미는 매장 뒤편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키오스크 앞에서 애쓰고 있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이제는 이 일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가 도입되기 전에는 점원들이 직접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 본사에서 모든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이후로 현미와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거의 모든 업무를 나누어 처리해야 했어요. 주문 접수는 기계가 하지만 음식 조리, 포장, 배달, 매장 청소까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늘어났죠. 효율성이 최우선이다. 각자 맡은 업무에만 집중하라. 점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는 고객들을 도와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본사 교육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익혀야 한다. 우리가 도와주면 언제까지나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현미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현미가 할머니를 도와드렸다가 점장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현미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곤란해.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어기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점장의 경고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오스크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대에 찬 눈빛이 현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현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 또 점장에게 들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키오스크 쪽으로 다가갔죠.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철은 현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기계는 처음이라서. 현미는 정철 옆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부터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정철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혀갔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지훈이가 신나게 박수를 치자 정철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미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정철과 지훈이는 현미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 결국 해낼 수 있었다는 성취감이 있었죠. 이것 봐, 할아버지도 할 수 있네. 지훈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철은 손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지? 처음에는 어려워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구나.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지훈이가 특별히 요청한 치즈 스틱까지. 정철에게는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손자와 함께 먹으니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진짜 최고예요. 지훈이가 치즈 스틱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기뻐했습니다. 정철은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이렇게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달았죠. 평생 일에만 매달려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철은 다시 한번 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현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철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장면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점장이 그 주인공이었죠. 점장은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며 표정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몇 번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출근한 현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점장이 사무실에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현미야, 잠깐 사무실로 와봐. 사무실에 들어선 현미는 즉시 무엇 때문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현미 너는. 점장의 말이 차갑게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현미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고객응대는 키오스크가 하는 거고 우리는 제조와 서빙만 하면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현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워하는 손님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나오지 마. 마지막 급여는 계산해서 입금해 줄게. 점장은 더 이상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미는 할 말이 많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현미는 급히 사물함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점장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해고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이 떨리며 유니폼을 벗어 말끔히 개어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현미야, 무슨 일이야? 함께 일하던 동료 아르바이트생 김수진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나 해고됐어. 현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설마 어제 그 할아버지 도와드린 것 때문에? 현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와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이게 뭔 잘못이라고. 수진이 화를 내며 현미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미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한편 며칠 후 문정철은 다시 그 패스트푸드점을 찾았습니다. 지훈이가 또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절한 점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저 혼자 시켜볼게요. 지훈이가 의기양양하게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정철은 손자의 씩씩한 모습에 흐뭇해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받으며 정철은 궁금한 마음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일하던 송현미라는 분 계시나요? 아, 그 언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니는 해고돼서 이미 안 나와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대답에 정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라니, 그런데 왜 갑자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손님들 도와주는 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키오스크 사용법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정철은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 해고 사유라니 이런 일이 말이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혹시 손님들이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스스로 익히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점장님한테 혼나거든요. 정철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친절한 여직원이 그런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정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미가 자신을 도와주었다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려워하는 고객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치부되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지만 밤새 잠을 못 이룬 그에게는 사무실이 더 편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우리 계열사 중에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었죠? 네, 회장님. 맥퀸버거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브랜드인데요. 정철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인수했던 패스트푸드 체인이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 확장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회사 본사 사장 당장 불러. 네, 알겠습니다. 정철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2시간 후 맥퀸버거 본사 사장 이태준이 정철의 사무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무슨 일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보세요. 정철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준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 매장에서 고객응대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응대 정책 말씀이십니까? 키오스크 도입 이후로는 셀프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을 도와주면 징계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태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그건 효율성 측면에서 본사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들이 고객응대에 시간을 쓰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효율성? 정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왜 서비스업을 하는 겁니까? 이태준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내가 키운 회사가 이렇게 비정해졌다고? 정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효율성만 따지면 사람은 왜 고용합니까? 기계만 두면 되겠네요. 정철의 말에 이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고객응대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 방침도 바꾸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있으면 전부 복직 검토하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송현미라는 직원 있나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이태준은 급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특정 직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정철은 자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선한 마음으로 고객을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송현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맥퀸버거 본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면접을 보러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정식으로 신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자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미 씨를 팀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해고시킨 회사에서 다시 연락을 해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현미는 본사 건물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을 면접 보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연세 지긋한 분도 함께 계셨습니다. 현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맥퀸버거 대표 이태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녕하세요, 현미 씨. 저는 문정철입니다. 현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얼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 매장에 오셨던. 맞습니다. 손자와 함께 갔었죠. 그때 현미 씨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현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미 씨가 해고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고객을 도와주었다가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정철의 말에 현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현미 씨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현미는 고개를 들어 정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눈빛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객 경험 개선 TF팀이라고 하는데 현미 씨처럼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태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해고당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니.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도 기존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제안드립니다. 현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앞이 캄캄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현미 씨만큼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 정철의 따뜻한 말에 현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현미는 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 개선 TF팀의 전담 컨설턴트로 일하게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자신에게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 씨가 제안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매장들의 고객 만족도가 30%나 올랐습니다. 이태준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미의 제안은 단순했어요. 키오스크 옆에 도움 데스크를 설치하고 직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어려워하는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것이었죠. 특히 고령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키오스크 때문에 아예 발길을 끊으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현미는 보고서를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철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는 종종 본사를 찾아와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현미 씨, 요즘 어떠세요? 일이 많이 힘들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현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건가요? 정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현미 씨, 저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죠. 가족과의 시간, 소소한 일상의 행복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현미는 조용히 정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미 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효율성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정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도 몰랐어요. 현미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몇 주 후, 정철은 다시 지훈이와 함께 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옆에 새로 설치된 도움 데스크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절하게 고객들을 도와주는 직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여기 더 좋아졌네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철은 손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친절은 돈보다 더 값진 거란다. 그리고 그 친절한 행동의 보답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정철은 이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바로 사랑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라는 걸 말이죠. 현미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